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AI 관련 소스들 저희가 방금 막 살펴봤습니다. 2025년 9월 8일 새벽,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들이에요. 정보가 정말 많죠? 저희가 이 자료들 속에서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된다 하는 핵심 내용이랑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AI 기술 최신 흐름부터 투자 관점까지요.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이번 자료들 보니까 AI 모델 자체의 발전,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랑 이게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 핵심은 첫째, AI 모델의 신뢰성 문제. 이걸 해결하려는 움직임. 둘째, 콜센터 같은 실제 현장 적용. 이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셋째는 광고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의 등장.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걸 다 뒷받침하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결합 움직임.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흐름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AI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AI 모델은 점점 더 안전하고 똑똑해지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양한 AI 앱들은 그 엔진을 싣고 달리는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 그리고 데이터란 수익 모델은 이 자동차들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 하루 동안 이 모든 부분에서 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비유 괜찮은데요.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 AI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환각 현상.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거요.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뭐랄까 엔진 정비 같은 거죠. 둘째는 콜센터처럼 아직 현실적인 업무 환경에서 AI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도로 주행이 확대되는 거고요. 셋째, 구독료 말고 광고를 활용한 새로운 수행 모델이 등장했고요. 새로운 연료 주입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유럽에서 반도체 장비 쪽 최강자랑 AI 모델 유망주가 손을 잡는 좀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부품이랑 엔진 결합 강화 이렇게요. 와, 엔진 정비부터 새로운 연료, 도로 주행 확대, 그리고 부품 협력까지 진짜 여러 방면에서 움직임이 있네요. 이게 다 연결되어서 더 안전하고 똑똑해진 모델이 나오니까 실제 현장에 더 많이 쓰이고 이걸로 돈 벌 방법도 다양해지고 그럼 더 좋은 모델 만들려고 투자도 활발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 뭐 그런 게 시작되는 걸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단계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은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보면 AI 기술이 이제 실험실을 나와서 실제 산업이랑 시장에 뿌리내리는 좀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신호들로 볼 수 있죠. 기대되네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엔진 정비 소식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AI가 가끔 이상한 소리하는 환각 문제요. 이걸 해결하려는 오픈 AI의 접근법에 대한 테크크런치 보도인데요. 2025년 9월 7일자 기사입니다. 원인이 평가 방식에 있다고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현재 AI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지금은 모델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내놓는지 이것만 주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어떻게든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틀려도 감점이 크지 않거나 없으니까 일단 찍고 보자 이런 전략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OMR 카드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 빈칸 두기 좀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찍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하, 시험 방식 자체가 찍기를 유도한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오픈 AI가 제안한 해결책은 뭔가요? 평가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틀린 답을 내놓으면 확실하게 감점을 하고요. 정말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했을 때 오히려 부분 점수를 주는 식이죠. 즉, 아는 것만 정확하게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는 모델을 더 높게 평가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자신들 실험을 통해서 이런 평가 방식이 모델의 진실성, 이걸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더라고요. 이거 흥미롭네요. 모른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AI라 이게 그냥 기술적인 개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특히 금융이나 의료 분야처럼 정보 정확성이 진짜 중요하고 규제도 엄격한 산업 있잖아요. 여기선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AI가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말할 위험이 줄어든다면 기업들은 훨씬 안심하고 AI를 도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의료 정보를 줄 때 AI가 스스로 한계를 알고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 문제나 리스크 관리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확실히 AI 답변을 100% 믿기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변화가 신뢰도를 높여서 실제 적용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바로 다음 소식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AP통신 AP뉴스 2025년 9월 7일자 보도를 보니까요. 콜센터 산업에서 AI 도입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콜센터는 AI 기술이 실제 업무 효율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예요. AI가 고객 문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상담원한테 관련 정보를 미리 보여주거나 통화 끝나고 나서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분류하는 그런 역할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그냥 자동응답 시스템 ARS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 상담원이랑 AI가 협력하는 방식, 이게 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 상담원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걸까요? AI가 도와주니까 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문의 의도를 AI가 먼저 딱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전문 지식을 가진 상담원한테 바로 연결해주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고객은 여러 단계를 안 거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상담원은 단순 반복적인 안내 업무보다는 고객의 진짜 문제를 푸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담 처리 시간 줄이고 고객 만족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뭐랄까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라든가 감정적인 대응이 필요한 불만 처리 같은 거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완전 자동화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 그러니까 AI랑 사람이 각자 잘하는 영역을 나눠서 협업하는 형태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원 도용 우려가 있는 정보 확인이나 복잡한 분쟁 조정, 또 깊은 공감이 필요한 상황 같은 건 여전히 숙련된 사람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하죠. 중요한 건 미국 같은 데서는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AI 대신 사람 상담원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 마련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술 도입이랑 소비자 권리 보호 둘 다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사람이랑 어떻게 조화롭게 일할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자, 다음은 AI를 움직이는 연료, 즉 수익 모델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대부분 AI 서비스들이 월 구독료를 받잖아요. 근데 좀 다른 접근법이 나왔다고요. 이것도 2025년 9월 7일자 테크크런치 보던데 코아라는 스타트업이 대화형 광고 모델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넘는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코아는 AI 챗봇이랑 사용자가 나누는 대화라는 그 독특한 맥락에 주목했어요. 사용자와 챗봇이 특정 주제, 예를 들어서 다음 달 파리 여행 계획, 이걸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그 대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광고 정보를 카드 형태로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파리 호텔 할인 정보나 근처 맛집 추천 같은 것들이 대화 중간에 쓱 나타나는 식이죠. 오, 마치 친구랑 여행 계획 짜는데 옆에서 여기 특가 떴는데 한번 볼래? 하고 관련 정보를 딱 맞게 건네주는 느낌이겠네요. 기존 광고보다 거부감이 덜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있는 그런 맥락 안에서 제공되니까요. 코아 측에서는 초기 테스트에서 이 방식이 기존 디지털 광고보다 클릭률도 높고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그 수익화 어려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할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여러 AI 서비스에 구독료 내는 거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광고 기반 모델은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델이 성공한다면 자금력이 좀 부족하거나 특정 틈새 시장을 노리는 작은 AI 개발사들도 생존하고 성장할 기회가 더 많아지겠네요. AI 생태계 전체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생태계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넘어야 할 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프라이버시 문제죠. 사용자의 어떻게 보면 내밀한 대화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 익명화하고 보호할 건지, 또 광고라는 사실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자에게 알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과 함께 윤리적, 법적 고민이 꼭 따라와야 하는 부분이죠. 네. 기술의 가능성과 함께 책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로이터 2025년 9월 7일자 보도인데요. 반도체 장비 업계의 절대 강자죠. 네덜란드의 ASML. 이 회사가 프랑스의 유력 AI 모델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AI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첨단 반도체 칩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돼. 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초정밀 기술의 결정체인데 이 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미스트랄 AI, 그러니까 그 최첨단 칩을 이용해서 AI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다양한 AI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아주 큰 규모의 AI 모델을 말합니다. 이걸 개발하는 유람의 대표 주자한테 전략적 투자를 한 거예요. 단순한 돈 투자가 아니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죠. 하드웨어 강자랑 소프트웨어 강자의 만남이라 유럽 차원에서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시장에서 유럽 자체적인 기술 주권, 또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즉, 최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ASML부터 시작해서 그 설비로 만든 칩에 활용하는 AI 모델 개발, 미스트라 AI, 그리고 이 모델을 필요로 하는 유럽 내 다양한 산업 수요까지 연결되는 자립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생태계를 만드는 걸 넘어서 두 회사가 기술적으로도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미스트랄 AI 모델에 더 최적화된 칩을 ASML 기술로 만든다거나 그런 거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ASML이 가진 반도체 공정이나 장비에 대한 깊은 이해랑 미스트랄 AI의 모델 개발, 최적화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되죠. 예를 들어서 특정 AI 모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후련시키거나 실제 서비스에서 실행, 추론하는 데 최적화된 새로운 칩 구조나 생산 방식을 같이 연구 개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긴밀하게 협력하면 AI 모델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그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첨단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 AI 모델의 신뢰성 강화 노력, 오픈 AI, 콜센터 현장 적용 확대, 코아, 새로운 대화형 광고 수익 모델, 코아,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전략적 결합, ASML, 미스트랄 AI까지 주요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듣고 보니 진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흐름들이 실제 투자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특히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짚어주시죠. 참고로 어제 미국 정규장은 노동절로 휴장이었습니다. 네, 몇몇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볼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MSFT입니다. 콜센터 사례처럼요, AI가 업무 환경에서 완전 자동화보다는 사람을 돕는 형태로 자리 잡는 추세, 이게 중요해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AI가 글쓰기나 데이터 분석 도와주는 AI 비서 같은 도구죠. 이나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는 오픈 AI 모델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AI가 업무의 필수 보조 도구가 될수록 이들 서비스의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 클라우드 위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잖아요. 또 아마존은 베드록이라고 다양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고요. 코아 사례처럼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나 서비스 모델이 계속 등장하고 확산된다면 AWS의 클라우드 사용량이나 베드록을 통한 AI 모델 추론, 즉 실행 트래픽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ASML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덜란드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에도 상정되어 있는데요.
미스트랄 AI와의 전략적 제휴는 단순히 유럽 시장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AI 모델 개발의 핵심 기업과 직접 연결된다는 건 ASML이 만드는 그 최첨단 EUV 장비 같은 고가 장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탄탄할 거다,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줍니다. 장비, 모델, 수요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강해질수록 ASML의 중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은 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 동향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흐름들이 오늘 오전 9시에 개장하는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한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들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기기 및 변압기 제조사들이죠. ASML 미스트랄 사례처럼 유럽이든 미국이든 AI 모델 개발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된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전력 소모가 큰 AI 연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량 변압기 같은 거, 이런 수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AI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장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요. 이건 AI 연산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라서 수요가 계속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한미반도체 같은 HBM 생산에 필요한 후공정 장비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죠. 특히 유럽의 자체 AI 생태계 구축 움직임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 기존 미국 빅테크 말고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고객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AI 솔루션 및 콜센터 관련 기업입니다. KT처럼 통신 인프라 기반 위에 자체 AI 모델과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나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같이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국내에서도 콜센터 중심으로 AI 도입이랑 사람 AI 협업 모델이 확산된다면 이들 기업의 기업 간 거래 B2B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코아의 대화형 광고처럼요. 국내 플랫폼들도 자체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의 활동 맥락을 파악해서 더 정교한 광고나 컨텐츠를 추천하는 기술을 고도화할 기회가 있어요. 이건 기존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 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이들 기업이 보유한 초거대 AI 모델과 추천 엔진 기술력, 이게 중요해질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럽발 AI 투자는 국내 전력 인프라나 반도체 기업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고, 콜센터 같은 실제 적용 사례 확산은 관련 솔루션 기업들에게, 또 새로운 광고 모델 등장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AI 기술은 스스로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똑똑해지면서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고요. 또 콜센터처럼 우리 일상과 가까운 현장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광고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 방법을 찾고 있고, ASML과 미스트랄 AI의 만남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를 넘는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 더 넓고 깊어지는 적용 분야,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화 방법이라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되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AI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스스로의 지식 한계를 인지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AI가 자신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인간 전문가와 AI에게 각각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신뢰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통찰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